축하드립니다. 무료 추천주 일정주였죠. 나라의 맨디 시간의 상한가까지 가면서 최대 40% 수익권 나왔습니다. 작년부터 정혜원의 추천을 하면서 길게 바라고 했던 종목이고 160% 상승 후에 이탈하고 또 다시 역배열 돌파 초입 구간에서 일정 근접하며 12,900원까지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최대 40% 수익권. 추천 당시의 차트 캡처고요. 돌파하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저항 돌파 시도. 이 자리에서 추천을 했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차트는 역배열 돌파 자리였고, 일정은 1월 27일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기대감. 일정과 차트 두 개만 보고 추천을 한 거고요. 신성 델타도 10% 이상 상승이 나왔고, 시에로는 3% 상승. 나라가 좀 더 크게 가고 신성이 좀 약하게 따라가는데 신성도 계속 유효합니다. 12월 13일에 추천을 했고 다음날에 질문이 있었는데요. 추천하면서부터 일정인 1월 27일 알려줬죠. 그럼 이 일정 전까지 계속 반복 매매가 가능한 겁니다. 사고 팔고 하던가 쭉 홀딩을 하시면 그 전에 수익권이 나올 것이다. 이제 일정주 재료 매매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나오는 질문인데, 이거는 일정주를 전혀 복습을 안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일정주를 한 달에 적어도 5종목 정도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게 쌓이면 과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쵸? 그 사례들을 보면 미래에 대응이 가능한 거고요. 그 전에 일정주 넥슨 GT로 설명을 해줬고요. 일단 차트 자체는 넥슨 GT와 나라의 맨디가 둘 다 역배열 돌파 구간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재료는 넥슨 GT가 훨씬 더 강하다. 그래서 나라와 신성은 넥슨 GT가 80% 이상 올라간 것처럼 큰 기대는 하지 마라. 하지만 수익권은 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요. 넥슨 GT 나라의 맨디 과거 추천 자리와 미래 추천 자리 동일하죠. 이렇게 작년 추천, 그리고 올해 재추천, 작년 말. 이후에 추가 상승이 더 나오면서 작년 8월 고점을 넘겼고요. 재료가 큽니다.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출시 이렇게 크게 올랐었고, 요때 복수 기대한다. 한번 또 재접근했다가 손절한 구간이 있었거든요. 성공, 실패, 다시 복수 성공. 차트도 동일하죠. 역배열 저항 구간에서 돌파를 해주는 구간이었다. 여기서 계속 반복 추천을 했고요. 이게 출시가 아직 안 했습니다. 출시가 아직 안 됐는데, 출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마냥 계속 들고 가면 안 됩니다. 출시하기 전까지 마냥 그냥 들고 가면 수익 반납을 당하겠죠. 넥슨 GT 일봉 여기서부터 계속 반복 추천을 했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쫙 나왔고, 빠지는 구간이 이렇게 있죠. 이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또 추가 이탈이 나오면서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대응을 해줘야 돼요. 출시 전까지 마냥 들고 가다가는 요거를 당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빠질 수가 있다. 그러면 수익 반납을 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찹찹찹 이런 식으로 내려갈 때마다 분할 매도하면서 정리하시고 밑에서 또 재타점을 잡던가 해야 됩니다. 출시 전까지 마냥 들고 가면 안 된다. 같은 관점으로 나라의 맨디도 1월 27일까지 마냥 가져가면 안 돼요. 재료 소멸로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게 DPC인데, 컴백일이 요때고요. 컴백일이 고점이 아니죠. 고점은 그 전이었고요. 역시 빅히트 상장은 요때인데 고점은 여기고요.
그러니까 일정까지 가만히 가져가지 말고 일정 전에 큰 상승이 나온다면 이 추세가 꺾일 때 찹찹찹 분할 매도를 하라는 겁니다. 일정이 꺾일 때 찹찹찹 해줘야 돼요. 이런 지지를 보면서 오늘 무료 톡방에 GS1호도 설명을 했죠. 겨울주라서 1월, 2월까지 홀딩 사인을 줬지만 그 전에 미리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시 분할 매도를 해줘야 된다. 하분시 GS2 작년 10월 요때 질문이 있었고 홀딩 해도 되나? 겨울주고 오르고 빠지고 다시 올라오는 추세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홀딩이 된다. 하락하면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이날 기점으로는 당연히 홀딩이 되는 겁니다. 다음날 주가 상승이 나왔고 이렇게 또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마냥 들고 가면 안 돼요. 지금 홀딩 사인을 준 자리에서 오버슈팅이 나왔고 이게 10월 그리고 11월 12월 1월 이렇게 계속 올라갈 확률은 낮아요. 그렇죠? 흔들면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면 찹찹찹 하락시 분할 매도를 하고 이후에 또 다시 재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냥 들고 가면 안 된다. 아직 추세가 유지 중이고요. 유지 중. 살짝 꺾이네요. 그럼 요때부터는 이제 꺾이는 흐름이 나오는 거니까 꺾이죠? 찹 한번 해주는 거예요. 찹 한번 해주고 남아있는 물량을 홀딩 하다가 또 떨어지네. 또 떨어지니까 또 여기서 한 번 더 찹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쭉 빠지면 찹찹찹 이렇게 대응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안 하면은 가만히 들고 있으면은 자 본전까지 와버렸죠. 이렇게 40%의 수익 반납을 당한다. 이걸 참 초보분들이 많이 당하는데 이러면 안 돼요. 하락할 때 항상 대응을 해주자. 그리고 이때 제가 2,000원 중후반에 다시 밑에서 매수가 가능하다고 했고 겨울주니까 또 흔들면서 갈 거니까 지금 11월 1월 2월까지 기대감이 유효하다. 이때 또 정식으로 재추천하면서 이때도 반복 추천 계속 반복 추천이 나왔습니다. 이때도 짧은 수익권이 있었고 눌림목에서 재추천 12월 이제 1월 2월 기대감이 남아있다. 바로 12월에 급등이 나왔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요때 오버슈팅이 나왔고 빠졌듯이 이때 또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요 구간처럼 빠질 수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하락시에는 또 찹찹찹 해줘야 되겠죠. 마냥 1월 2월까지 또 들고 가면 안 된다. 지금 또 마냥 들고 있었으면 수익 반납이 심했다. 이렇게 한번 튀어 오르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오버슈팅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선반영이다. 뒤에는 기대감을 낮추고 밑에서 다시 잡던가 대응을 해줘야 돼요. 대응해주는 구간 가만히 들고 있지 마라. 이 일정주의 개념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일정을 생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 생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생일에 내가 선물을 받을지 못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받을 확률이 높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선물을 미리 받는다면 이제 생일 당일에는 선물을 받지 못할 확률이 크겠죠. 이게 선반영으로 미리 선물을 받았을 경우에는 먼저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기대치를 낮추고 고점 찍고 하락할 때 분할 매도를 해라. 그리고 일정주라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개 중에 6개, 7개는 수익을 주기 때문에 항상 체크하고 접근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일정도 또 넥슨 GT가 나라 MND보다 더 큰 재료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 일정도 일정마다 재료마다 호재의 크기가 다르니까 이 파급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꾸준히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한 후에 비중 조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반짝 상승 하락을 조심해야 되겠죠.
1월 10일에 시간의 상승 종목이었던 다스코, 아이텍, 신라SG 그 외 전부 다 반짝 상승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건 패턴이 동일하니까 매일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시고, 시간의 상승 종목 10개 중에 상승 마감하는 거는 하나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10일에는 전부 다 하락 마감했고요. 다스코 반짝, 아이텍 반짝, 신라SG 반짝, TYC 뭐 크게 상승이 없었고, 현대무백스 반짝, 스맥 반짝, BK탑스 뭐 큰 상승은 없었고, 한일시멘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유한양행도 반짝. 전부 다 이런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상승 종목을 체크하고 시초에 섣불리 들어갔다가 물리는 걸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보유자 입장에서는 반짝 시초에 괜히 들어갔다가 물리지 말고 관망하시고요.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제 반짝을 조심하면서 분할 매도를 생각해야 할 자리다. 마지막으로 상장 재료 소멸 복습하고, 신성나라는 1월 27일이 고점이 아니라 1월 말이 고점이 아니라 1월 중순, 그때가 고점일 확률이 높다. 이거 복습할게요. 아까 봤던 DPC입니다. 빅히트 상장이 여기죠. 그러니까 보유자들은 이때 올라갈 때 빅히트 상장이 10월이니까 10월이 고점이겠지 생각을 하겠지만, 그 전인 9월이 고점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게 선반영이에요. 생일 선물을 미리 받았다. 미리 받았기 때문에 기대치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크게 상승이 나왔죠. 추세로는 이렇게 추세 이탈하면서 쭈루룩 빠졌고요. 에코캡도 마찬가지죠. 리비안 상장 기대감으로 11월 10일까지 홀딩 사인 줬는데 고점은 10월이었다. 이미지가 깨졌는데 차트로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에코캡 10월 차트고요. 리비안 상장은 11월입니다. 이때부터 계속 추천을 했고, 이때도 아직 큰 추세 이탈은 없죠. 이렇게 빠진 흐름이 보일 때 찹찹찹인데, 크게 빠지는 흐름 없고 한 번 정도 찹 되는 자리였고, 전고 돌파하면서 추가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오버슈팅이죠. 첫 번째, 두 번째.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과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오늘이 고점일 수도 있겠구나,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냥 11월 10일까지 들고 가면 안 된다. 근데 11월 10일까지 그냥 들고 가시는 분들은 또 이탈이 나왔고요. 쌍봉 이탈이죠. 요런 자리, 특히 쌍봉 나온 자리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때가 일정 당일 반짝 튀고 빠졌죠. 그러니까 계속 들고 갔으면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나온 거고, 이후로도 계속 빠집니다. 빠지기 시작할 때 제가 역돌초 나오면 재접근 가능하다고 했어요. 역돌초 이런 식으로 끊어주면 재접근이 가능하다. 그럼 이후에 끊어주는 구간을 보면 여기서도 수익이 나왔고요. 한번 튀었고, 또 미래에 7,000원 회복하면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회복을 했기 때문에 또 눌림 매수가 가능합니다. 7,000원에서 반등할 확률이 크다고 미리 요때 말씀드렸고, 7,000원에서 반등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그나마 에코캡은 반등이 크게 나왔는데 당연히 요 고점을 회복하진 못했지만, 대원, 화성 이런 거 2등주 3등주 있죠. 그런 애들은 쪽도 못 쓰고 그냥 재료 소멸 두들겨 맞고 엄청나게 괴로운 상황이 됐어요.
에코캡은 그나마 크게 요 정도까지 올라와줬는데 2등주였던 대원화성은 뭐 이것도 반등이 크긴 해요. 이게 40%짜리라서 크긴 한데 고점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기술적 반등만 주면서 빠졌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장 재료 소멸 동일한 내용.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 사례를 공부하면서 미래에 대한 예측과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재료 소멸에 대한 이해, 일정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뭐다? 복습을 안 했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를 전혀 공부 안 한다. 그냥 매매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님인 거죠. 항상 복습을 해야 돼요. 기출이 답이다. 그리고 공부할 때 시험을 준비할 때 항상 기출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거 사례들이 다 주식에서는 기출이다. 기출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